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 원천 차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했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슬금슬금 철회하고. 네. 이런 일이 사실은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슨 발표가 되면은 의문부터 가지게 되는 것도 있는데 좀 발표 전에 검토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의 좀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또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뭐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해외 직구 사이트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요새는 뭐 이제 직접 물건을 가서 보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는데 진짜 싸대요. 저는 예,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예, 진짜 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용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사실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됐어요. 뭐냐면 개인정보 이제 그거 뭐 이렇게 해킹 당해가지고 털려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물론 맞아요. 이제 카드 정보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잘 지울까? 이런 걱정도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 메일은 거의 스팸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끔 어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스팸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요. 저는 저기 아이디 털린 적도 있는데 중국말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중국말로 제 메일에서 수천 개의 메일이 다른 데로 대량 발송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정보나 특히 카드 정보까지 있기 때문에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 해외 사이트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대요. 네. 그 저희가 무슨 그쪽 약관을 보진 않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상 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가 안전할까? 그러니까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러는 국가인데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그 좀 거부감?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그 직구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사실 요새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뭐 가성비 좋은 거, 조금 더 값싼 거 이런 걸 찾아서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 사이트가 정말 싸더라라는 것이 입소문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또 많은 광고를 통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입해서 또 물건을 한 번 이용하면 사실 중단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더라고요. 배송도 빠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현명한 소비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해외 직구 제품이 그대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연병 얘기한 안전성. 저는 또 애들 용품을 주로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특히 안전할까?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제품도 안전성에 우려가 생기는 마당에 중국에서 그런 안전성을 다 검증을 했는데 들어오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 보면은 안 하기 잘했다 생각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업체이지만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뭐 장난감이나 이런 제품들에서 그 제품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KC 인증 뭐 이런 게 박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별로 이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KC 인증, 직구는 사실 KC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직구하게 되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안전하냐? 그건 또 그렇죠.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나마 KC 인증을 받으면 한 번 정도는 검증을 거쳤다고 할 것인데 심지어 KC 인증도 없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애들한테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왔던 그런
독성 물질 있잖아요. 그 유해 슬라임. 물질.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애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에서도 검출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도 지금 계속 그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손에 쥐어지고 아이들은 손으로 정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특히 해외 제품들을 통해서 해외 직구라는 채널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정부가 이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을 하는 어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희 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뭐 개인의 정보 문제나 안전성 문제나 지금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 얘기를 했지만 만약 전자제품 같은 맞아요. 경우에 이런 거 제대로 이게 화재라도 나봐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럴 때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고 상품에 대한 안전성과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보니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지키는데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면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니 근데 접근이 잘못됐어. 그제 기자회견 할 때 벌써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네. 예, 이거가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진짜 소비자 보호를 목적이었냐. 그리고 국내 기업을 어떻게 왜 보호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충분히 선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냐. 이거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국가를 아마추어한테 맡긴 거냐 이 얘기 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아 정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이런 거야말로 좀 아마추어리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아쉬운데요. 접근 방식을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잘못됐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좀 장기 전략을 짜야죠. 이거 사실은 이 업무에 관련된 부처가 한두 부처가 아닙니다.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이 정도 결론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고 좀 장기 전략을 짜서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라라는 권고와 안내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KC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인한 경우에는 쇼핑몰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제조물법 책임이 우리나라 중국의 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개인이 지셔야 된다. 사용자가. 개인이 지셔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일단 안내를 하고 이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좀 들여다보면서 일부 규제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고지를 준 다음에 그 다음 정책적으로 사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KC 인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혹은 다른 허들을 두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니면 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던가요. 국내 기업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좀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걸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뭐 한덕수 총리하고 한 15개 부처 정부 부처 이렇게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는데 보면서 총리실로 보내죠. 이 진짜 아니 왜냐하면요 일단 정부가 결국은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이제 국가가 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했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사실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막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국내 기업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예,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된다면 그 고려 요소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는지도 감안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우리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야 기업만 보호하고 국민은 그러면 비싸게 사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막 그 정부에 대해서 야 친기업적인 정부 아니야? 막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이 허들을 자꾸 두고 이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너무나 쉽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써야 되지 않나. 근데 그 결론이 그렇게 하고 봤더니 원천 차단이 결론이 났다.
그러면 이제 원천 차단을 그 결론은 할 수도 있다는 이번에 거죠. 내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원천 차단을 한다. 이렇게 뭐든 하고 할 하는 수 게 있는 아니라. 조치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전성 담보가 안 되고 계속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원천 차단을 할 수도 있지. 그때 그렇죠.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 돈을 조금 세이브하자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이 뭔가 해롭다던가 우리 아이에게 유해하다던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뭐 우리 집이 화재가 날 위험에 놓인다던가 이런 선택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러면 조금 더 돈을 더 주고라도 더 양질의 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가전제품의 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증이 제대로 안 갖춰진 제품 중에는 이제 안전성, 그 안에 부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성이 좀 덜 갖춰진 제품이 있고, 그 또 국내 제품과 달리 이게 화재 보험이 안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 이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고지를 먼저 하고, 사실 이번에 뉴스 보면은 공정위에서 이 중국 알리 테무랑 협약도 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우리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약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원천 차단을 먼저 보도를 그러니까요. 냅니까? 이 그러니까 단계별로 마스터 그렇죠. 플랜을 알려주고 되어지는 성과를 보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또 뭘 하겠다. 이렇게 가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갔는데 결론적으로 원천 차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아예 전제부터 원천 차단이라고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번복하는 그런 정부 스스로 신뢰를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방식을 취하는지 답답합니다. 저는 정보 요구 여기까지 하고 소비자분들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 욕하는 거는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약간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내가 쓰는 제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우리 SNS나 이렇게 우리 쇼핑몰, 우리는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소비자 법률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죠, 다. 일단 반품이 어렵고, 그렇죠. 사고가 발생해도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고,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범위는 법에 정한 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상상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드는 의문, 상상력. 뭐냐면 그냥 개인이 책임지면 사실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안을 하고 나는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샀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타인에게 큰 어떤 피해가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손해나 사고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자기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쵸. 그것도 본인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나중에 국가에 이게 손해가 커지면 국가에선 뭐 했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선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점검을 개입을 시작해야 할 단계이고 그렇죠. 그 개입을 시작한 걸로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의견과 이제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안전성 문제를 계속 조율해 가면서 저는 자유의 확대가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KC 인증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뭐 비용 문제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빨리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는 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뭐 마스터 플랜도 없고 버도도 잘못됐고 방향성도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좀 필요는 하다. 꼭. 네, 저는 솔직히 연변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걸 풀어가는 게 너무 초보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국민들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꼭
뭐 대통령님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도 국민들하고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접점들을 잘 못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약간 뭐 최근에 나오는 거 전자제품은 왜 넣냐, 아니면 완구류는 성인 완구, 뭐 아동 완구는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세부적인 다툼이 있는 걸 보면 사실 뭐가 우선이냐, 자유와 안전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던져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요거 지금 이슈가.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 안전과 자유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전성 있는 물건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국내 물가가 자꾸 올라서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들에 그 대한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물건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값싸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건비 상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긴 네. 한데 이제 저는 아무튼 안전성 검증 절차는 꼭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그 해외 직구 사이트 원천 차단한다, 뭐 제품 완전 차단한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서 연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